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0 공무원 국어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강사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구성해 놨고, 그 강의를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의 어떤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강사는 가르침에 있어서 요러요러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서 강의를 이렇게 구성했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커리큘럼 가이드가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커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식의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먼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결국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거고 그 가이드 어떤 목표에 맞게끔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약간 앞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다겠죠. 근데 이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거고 원대한 이상적인 얘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럼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범위가 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 기출을 쭉 조사해보고 국어 전공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전공의 범위까지가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확정을 했죠. 여기까지 확정하는데도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고 여러 번 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범위인지 저 범위인지 한번 가설내고 수정하고 다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해가지고 이 범위라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범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파란색 범위까지를 1년 만에 다 못 익히겠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의 학습 주기라고 하는 게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1년 동안에 파란색까지 가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수험생들이 국어를 공부했을 때 1년 만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국어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어 때문에 내가 아예 공시 자체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그럼 그 얘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지 못하는 양까지 내가 1년 동안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 한 과목만 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많고 질질질 끌리고 진도 나가지 않고 내가 이래서 될까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대로 1순위부터 먼저 익히시면 돼요. 그 1순위가 뭐냐면 못해도 정말 못해도 70%는 출제가 되고 잘하면 100%인데 이게 70%는 서울시에서 70%가 출제가 되고 100%는 거의 국가직 지방직은 요 1순위만 보더라도 거의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가 인사혁신처로 출제를 2간을 냈고 그쪽 위임을 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시마저도 거의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못 익힐 바에 먼저 시간이 된다면 얘를 익히고 그리고 확실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난다면 얘, 그 다음에 3순위 이렇게 접근하면 합격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범위에 대한 어떤 약간 좀 뭐랄까 추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거둬드리고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다. 딱딱딱. 그래서 제가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는 여기까지 무조건 익히셔야 되고 이건 다음번에 볼 때 갖고 가셔라. 근데 다음번에 볼 때 못 갖고 갈 것 같으면 1순위부터 확실히 갖고 가시고 그 다음 이건 3순위라서 초시생들은 거의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파이널 때 가면 이 빨간색마저도 몰라요. 특히 이제 빨간색 내에서도 적중성이 있는데 빨간색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다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3회독이 아니고 10회독까지 해요. 10번 더 넘게도 강의합니다. 이건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무슨 품사 구별에 대해서 10번 넘게 얘기하고 관형 된소리 규칙에 대해서도 한 5번 넘게 얘기하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험생들이 이 문법을 익힌 데 있어서 또는 문학을 익힌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범위가 많고 그래서 많은 양들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듣고 넘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코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복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다 끝났을 때 다 끝은 났지만 내가 도대체 뭘 갖고 가지? 내가 지금 뭐가 남았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 내에서도 복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순위를 쪼개가지고 1순위부터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가장 출제가 잘 되니까 여기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유도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복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최소한 수업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복습을 해주고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2순위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저 뒤에 가면 막 암기가 있어요. 단순 암기. 이건 뭐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무조건 제 문법 강의를 들었을 때 단순 암기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은 불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2순위 목표,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를 복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뭐 파생되어서 나오는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암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암기하시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암기하면 더 편하다. 특히 저는 제가 스스로가 암기에 약해요.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자라고 하는 건 잘 힘들고 요령을 통해서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국어뿐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했더니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수강원들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제 자랑이죠. 사실 자랑인데 입성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처음엔 좀 미미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게시물 언급이 많아지고 각종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저는 기대도 하지 않는데 1년 만에 단숨에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내에서 활동도 엄청 다치러 와서 벌써 열매 2단계 열매 4단계까지 갔다가 열매 3단계, 2단계로 떨어졌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튼 열매 2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카페로 유입시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왜냐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국어고 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증명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합격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사복지 9급에 최종 합격하신 요 이제 학생분이 제가 의도했던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권교수님은 해야 할 것만 정확히 알려준다. 즉 범위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되는 커리어라는 게 정말 효율면에서 비교 불가인데, 근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합격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남들 2시간 할 거면 1시간이면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번외는 나중에 하시라라고 규격화를 해주기 때문에 짧은 커리어 오히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냥 순위 없이 그냥 다 외우시라고 하면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마음은 편하지만 내가 다 짚어드렸잖아.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학생 입장에서는 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전문성 있는 강사가 오히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쪼개고 이렇게 학습하는 게 바로 효율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의 안에서도 2회독, 3회독 다시 말씀드리지만 10회독까지도 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바로 이 국어 공부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를 통하기 전까지는 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아마 재시생이나 초시라도 아마 조금 다른 커리를 타고 계셨다면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저를 한번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면 얘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평균 시험 기간이 2년 2개월인데 아니 우리는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만에 합격을 한다라고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순위별로 모든 순위를 다 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의도하지 않는 건데 평균적인 어떤 공무원 그 강의, 개념 강의, 국어 개념 강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개념에서는 30%, 총 다 합치면 40% 차이가 납니다. 40%.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계산해 보면 저도 원래 그냥 짧게 만들겠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효과적으로. 왜 효과적이냐면 어차피 공무원 할 때 저는 국어만 생각한 게 아니고 5과목을 해야 된다. 9급 경우에는 5과목을 다 해야 된대. 이 9급 5과목을 다 하려면 국어의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배분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고 난 다음에 범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순위도 정하고 복습도 정했는데 사실 저는 국어 충분히 많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강의에 내가 복습까지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 좀 더 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혹시 빠진 게 있냐 싶어가지고 저도 불안해가지고 막 비교를 해봤는데 빠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합격자 수강 후기나 그냥 수강 후기를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빠진 건 없다, 희한하다, 짧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짧은데 합격이 가능하냐 했을 때 이미 증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합격자분들이 정말 강한 멘트, 1순위로 한번 하시고 싶은 말 하나씩 한번 꼽아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 학생은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암기가 된다. 왜 그러냐면 반복하기 때문이죠.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이후에 내가 복습을 하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암기가 되어버렸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한 특수한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 암기법, 표기법이거든요. 그 외래 표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특수한 어떤 암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정말로 2시간 강의만 듣고도 기억나는 내용이 80%가 넘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본인이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깔끔하게 다 풀리는 거 보고 이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커리를 탔다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같이 외워준 게 정말로 좋다. 무엇보다 계속적 복습해준 게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짧은 컬이지만 그 안에서도 복습까지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올인원에서 웬만큼 다 다르고 번외로 한자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에서 한자 완벽하게 다 외우는 거 빼고 한자 성어는 어휘는 거의 필수니까 올인해서 여기서 다 다룹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어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어휘 빼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어휘 저는 강의 좀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이 2-3시간 이렇게 하실 때 저는 10시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시간 동안 해서 웬만큼 같이 외워드려요. 그냥 혼자서 복습하세요 이게 아니고 10시간 동안에 같이 2번, 3번 반복해가지고 같이 외우고 하고 그 같이 외우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한번 맛보기라도 들어보세요. 되게 이건 진짜 신비롭다. 이건 내가 안 들으면 손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기본 개념에서 내가 10회독 10번이나 들었으면 10회독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빈칸, 정말 여러분들이 1회독이 가능했다면 내가 정말 정답을 보지 않고 제가 중요한 내용마다 빈칸을 뚫어냈는데 그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으면 그때야말로 1회독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빈칸을 다 채우면 이제 겨우 1회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1회독만으로는 문제가 깔끔하게 다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계기문, 그래서 기출입니다. 기출 플러스 동영까지 같이 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2번째까지 듣고 난 다음에 완벽히 내가 2회독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회독쯤 하면 3회독부터는 정말 시간이 단축되어요. 그래서 1회독 때 100시간 걸리면 2회독 때는 40시간에서 50시간이면 충분하고요. 3회독 때는 그거의 뭐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다 문법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문법만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게 1, 그 다음에 이게 2, 그 다음에 2까지 하고도 시간이 남는 다음에 이걸 3으로 하셔야 돼요. 한자를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고 들어가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 시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한자부터 들어가시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초시생은 처음부터 한자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암기량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특히나 한자는 희발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찾았을 때 막판에 시험 전에 한자를 쭉 한번 외우고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까지 확보를 해야지 내가 비로소 한자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차차 앞으로 가이드 더 해드릴 테니까 꼭 이 순서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강의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제가 이제 올해 야심차게 이제 완벽하게 커리를 구성해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동형 모의고사는 제 강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색다르죠. 원래 강의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강의, 저는 사실 이래요.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게 강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절로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형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시간 배분, 전략,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본다. 이것 플러스 알파가 없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커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건 마무리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건 마무리가 아니고 계기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계기문이 바로 비로소 진정한 마무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풀이라고 돼 있지만 일종의 이런 커리를 따라오신 학생들에게는 파이널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오히려 12월 때부터 시작해서 좀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국어 공부에 소홀히 하셨던 분들이 뒤늦게 한 권 마무리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획득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한 권 마무리 오리엔테이션 때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라서 그 내용은 아마 한 권 마무리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한 권 마무리 OT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까지 완벽하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면서 공부시킨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자, 여하튼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나아갈 계획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올인원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 2,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국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차치하고 그냥 다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국어는 5가지가 있죠. 문법, 문학, 독해, 한자성어, 어휘에다가 그 다음에 2자짜리 한자어, 낱글자 한자는 필요 없고요. 2자짜리 한자어가 나옵니다. 근데 2자짜리 한자는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앞에 이 커리큘럼 속에서 신박한 한자에서 다룹니다. 신박한 한자에서 다루고 일반적으로 한자성어, 어휘까지는 약간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한자성어 300개 이상 외워야 되긴 하지만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올인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선생님들의 올인원과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2자짜리 한자어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시간을 둬서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진행되지 않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다른 선생님의 올인원과 똑같이 건 3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강 일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의 수는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20강이면 쟤는 100강 이렇게 돼서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신념이 있는데 인간의 집중력의 한계는 60분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중에서 60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문법 60분이라고 했지만 거의 평균 내보면 60분이 안 돼요. 57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강의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 어떤 강의는 80분에서 1시간 2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웬만하면 한 강에서는 60분 이내로 끝내게 어쩔 수 없이 예의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되게 해서 문학은 60분에 30강은 아니고 더 줄어요. 그래서 전체 총 분수로 계산하면 분명히 올해 약간 커리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시중 일반적인 커리 대비 30% 정도는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합당하죠. 이제 서울시가 인사혁신처에다가 문제를 위임했기 때문에 서울시 분량까지 줄이면 분명히 30% 이상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권은 문법이고요. 2권은 문학과 독해인데 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이제 수능 때부터 자신 있게 잘 가르쳐 왔던 거고 막상 이제 공무원 학생들이 들었을 때도 이건 정말로 신박하고 색다르구나 라고 했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문법의 틀을 익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고전시가거든요. 고전시가 원문을 다 외우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한번 읽어주고 가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요. 같이 한번 외우고 갑니다. 같이 한번 외우면 아무래도 복습할 때 훨씬 수월해요.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하는데도 30강 내로 문학을 어떻게 끝을 낼 겁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고전 시간을 다 해드리진 못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 근데 주요한 작품들 웬만큼 자신감 얻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갈 겁니다. 독해는 좀 짧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많이 해보는 게 더 필요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은 계기문에서 더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자성어는 필수적인데 6과목을 통해서 웬만큼 300개의 한자성어를 좀 익히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어휘는 좀 더 길죠. 되게 많은 어휘들인데 이것들을 정말로 손쉽게 익힐 수 있게끔 교재에 엄청난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력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이 너무나 독특하고 야 이건 정말로 많이 연구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날 겁니다. 샘플만 보셔도 이거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6강인데 실제 시수는 100시간이 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기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신박한 한자로 가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나머지 기본이 돼 있는데 한자만 좀 챙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강의가 진행될 거고 아마 27강에 5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수도 조금 획기적이죠. 굉장히 짧죠. 근데 짧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같이 외우고 가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무조건 한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다르게 접근하면 기출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문 시리즈는 하나의 세트로 이제 구성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각자 강의의 어떤 개강 날짜는 좀 달라지고요. 계기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출인데요. 사실 문법은 기출만 풀어도 충분해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런데 옛날에 문법이 많이 출제되었던 거지 지금의 경향은 점점점 문학과 독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이전에는 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학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출은 특히 지방직 국가직의 흐름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이 현재 수능형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문학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형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학에는 동형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자, 기출과 동형을 1대1 비율로 특히 이제 독해가 옛날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서울시는 특히 많이 안 봐도 됐죠. 이제는 이제 많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해를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분해 놓고 특히 수능식으로 지문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쪽은 그러지 못한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수능식 지문을 대거 집어넣고 공무원 어떤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거는 책이라도 좀 사서 같이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한 건 마무리가 있는데 얘는 요렇게 한 건 마무리는 좀 일찍 시작하고요. 동형은 어차피 2월 초부터 쭉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좀 빨리 하면 1월 중순부터 동형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요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커밍 순이에요. 물음표로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아 정말로 내가 이 동형을 함께 하기로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구성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특강은 뭐냐면 사실은 앞에 있었던 커리를 다 들으면 이 무료 특강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특강을 왜 만들었냐면 저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강사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의심하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1년 동안에 제가 약속드린 거 다 지켜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이제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제 시생이나 저를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십시오. 정말로 저 권교라고 하는 선생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이 두 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문법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위, 어떻게 해독을 할 건지 이 외래어에서는 어떻게 암기를 할 건지 그걸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정말 저의 모토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모티브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첫 번째 내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과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의 나태함과 나의 어떤 의지 박약, 열정 부족 이런 것들과 겨루어서 더 나를 끈기 있게 몰아붙이면서 더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했을 때 이때 처음에는 나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의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라고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최소한 수험생보다 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끄러운 강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너는 여러분들이기도 하니까 저랑 같이 올 한 해 정말 서로 열심히 하는 거, 서로 독려해주고 서로 경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파이팅!